BEF 위로 정사형하고 싶대요. 그럼 이거를 BEF면 여기거든요. 여기로 정사형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공간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정사형을 시킬 때는요. 어떻게 했었죠? 요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S' 정사형 시킨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정사형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다음에 그러니까 면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만나는 교선이 있겠죠. 거기에 똑같이 수선을 그은 다음에 이 그 두 개의 수선 한 점을 기준으로 사이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보통은 정의를 한단 말이죠.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요 면을 어디에 정사형 시킬 거냐면 여기다 정사형 시킬 거니까 요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정사형을 시켜야 되지? 라는 고민이 분명히 듭니다. 즉 우리는요. 요 위에 넓이 있죠. ABC라는 넓이. 그것만 사실 구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하면 S1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근데 그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하지라는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 이렇게 만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실제로 이게 정팔면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이요. 저 뒤에 있는 DEF라는 요 면 있죠. 요 면하고 평행하죠. 왜? 정팔면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요거랑 이 밑에 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우리가 주어진 ABC라는 면과 EBF라는 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BF라는 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실제로 요거를 평행한 면인 DEF랑 BEF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요 면은 사실은 BF라는 면은 이렇게 면이 쭉 이어져 있는 거니까 요 뒤로 이렇게 각이 또 생기겠죠. 여기 요 각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 수선 내리고 여기다 수선 내려가지고 이 밑면과 요 뒤로 평행 이동한 그러니까 평행 이동시켜서 같아진 요 면과 이루는 각인 요 각을 구해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정팔면체고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선을 내린 게 결국에는 이렇게 내린 수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면에다가 요 점에서 수선을 내려서 요 수선과 요 밑면의 그 여기 중점에다가 그은 어차피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을 이루는 각을 구하나 아니면 요 면을 저 뒤로 평행 이동시킨 DEF라는 거에서 수선을 내려서 요 교선에 그 다음에 교점, 요 점을 기준으로 수선을 내리고 요때 요 둘 사이 이루는 각이나 같다는 걸 알게 돼요. 평행인 구조상. 그럼 굳이 눈에 안 보이는 뒤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선생님은 둘 다 물론 해봤지만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앞부분에서 하셔도 괜찮죠. 따라서 요 길이 알면 요 세타가 필요한 거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시고 그렇다면 여길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 어떨까라는 고민까지 하시면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요 점만 하나 공유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면각을 따지기가 좀 어렵지만 그치만 뒤에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하고 고민하시면 요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요 각으로 해도 상관없구나 이 생각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면이 두 개예요. 저는 지금 ABC를 가지고 BEF 위로 정사형 시킨 S1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을 또 뭘 해야 되냐면 CBF를 가지고 또 여기 BEF로 정사형 시킨 넓이를 또 구하는 작업을 또 하셔야 돼요. 그 두 개를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더하는 거예요. 문제가 두 개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요거 같이 보시면 이게 어차피 정팔면체에서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하시면 여기 1, 1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높이란 말이죠. 그죠?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의 a 하면 이게 높이가 나오죠. 정삼각형 높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다 2를 넣어주면요. 실제로 2분의 루트 3에다가 2를 곱해서 루트 3이 됩니다. 뭐가? 높이가. 자, 그럼 그림으로 확인할까요? 높이라 함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 정삼각형 내의 높이 수직으로 내려 그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더 다시 루트 3이더라 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갈까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요 밑면도. 그래서 이 밑에가 또 정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되죠. 그럼 여기도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만 구하면 돼요?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모르는 거 포함, 모르는 거 세타 포함, 변 3개 각 하나니까 코사인 제2법칙을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 화면 옆에 있는 걸로 봐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요렇게 하고 보세요. 아래에 있는 사각뿔, 위에 있는 사각뿔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럼 요 사각형을 기준으로 두 개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따라서 정사각뿔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요.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이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정사각형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얼마예요? 한 변이 2인 정팔면체니까 이 길이도 2가 되겠죠. 아, 여기 2구나.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즉, 우리는 이제 어떤 작업으로 갈 거냐면요.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인데요. 여기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에요. 이 상태에서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 더하기 3, 제곱이죠. 코사인 제2법칙. 마이너스 제곱 4가 되죠. 2배 루트 3, 루트 3. 맞나요? 자, 이 3은 6분의 9요. 6에서 4를 빼니까 2가 돼서 아하, 3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됐죠? 코사인 세타 값이 나왔으면 애초에 있던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코사인 값을 곱하면 정사형시킨 부분의 넓이가 나오니까. 맞아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있던 S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건 어차피 정삼각형이죠. 자, 여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방법 하나 했습니다. 2분의 루트 3a, a가 한 변의 길이일 때. 자, 다음은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여기다가 2분의 1하고 높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높이 곱하고 한 변의 길이 곱하면 되니까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넓이. 따라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에 a가 지금 2였으니까 4가 되죠? 오호, 넓이가 루트 3이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S 코사인 세타가 S 프라임, 그 중에서도 S1을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루트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S1입니다. 맞습니까? 프라임은 지울게요, 이제. 그럼 S2는 가볼까요? 자, CBF 있습니다. CBF면 어디예요? C, B, F.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삼각형에 정사형 시키는 거죠. 똑같다는 사실 알겠어요? 그죠? 정사형 시키면 요 상황과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이때도, 왜냐면 다 정삼각형들끼리의 관계고요. 서로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그때 이루는 이면각이 똑같다는 사실. 따라서 이때도 똑같이 해보지 않아도 이거라는 사실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팔면체라는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는요 S1과 S2를 지금 더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3분의 2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뭔가요? 이거가 그렇죠.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객관식이니까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서 정사형을 시키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 이거 평행이동 시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해서 해도 답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어차피 똑같으니까 직선 수직으로 그어서 그 직선과 이루는 각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단촐하게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자, 그럼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